점유한다.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실상 지배한다 그래요. 사실상 지배. 뭐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점유. 첫 번째 볼게. 점유라는 게 뭔지 이거예요. 사실상 지배. 점유의 개념. 여기에서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자 이 두 놈이 시험 남아요. 간접 점유자. 두 번째,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누가 살고 있죠? 점유한다고 그래요. 사실상 지배. 이 점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점유의 모습.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주점유예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 자주점유. 세 번째, 점유의 승계. 암놈 점유기간을 합산해요. 나중에 취득시효에서 점유 승계가 나와요. 취득시효. 앞에 놈이 10년 점유하고 내가 10년 점유했어요. 취득시효 하려면, 점유 취득시효 하려면 내가 20년 점유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나는 10년밖에 안 했어. 암놈 점유기간을 합산해요. 그러면 20년 돼버리죠. 그거 가능해요. 점유 승계. 오늘은 안 해요. 3월 달에. 점유권의 효력. 항상 효력, 효과 파트가 중요해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점유하면 일정한 모습이 추정돼요. 이게 점유의 추정력. 두 번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세 번째, 점유권이 침해되죠. 도둑놈이 내 가방 훔쳐갔어요. 점유권이 침해돼요. 내가 점유하고 있었다가 훔쳐갔어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내놔. 도둑놈 내놔 내 물건.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이걸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요. 점유자를 보호해주는 점유 보호 청구권. 이 세 개가 점유권의 효력이에요. 자,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동네예요. 이 동네. 추정력,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그래요. 점유 보호 청구권. 단어에 익숙해지시고 세 개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다음 자주점유.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얘도 잘 나와요. 점유권은 특색. 법 조문에서 거의 시험 다 나와요. 법 조문. 여기 90%가 법 조문만 알면 다 맞춰요. 대부분 판례가 몇 개 없어요. 법 조문으로 끝나요. 판례 한 두세 개 정도만 알면 돼요. 다 법 조문. 근데 자주점유는 대부분 판례가 나와요. 대부분 판례. 점유승계 조문 하나만 보면 돼요. 얘들은 조문인데 간단히 보면 돼요. 그래서 점유권은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파트인데 이 파트는 법 조문. 자주점유는 대부분 판례. 이런 식으로. 자,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 여기는 간단하니까 책을 통해서 알게요. 점유란 게 뭐냐? 점유 자 오른쪽에 있죠. 점유 2번 189페이지. 법 조문 나옵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즉 점유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고요. 사실상 지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 지배 영역 내에 있으면 사실상 지배한다고 그래요. 자, 다른 건 거의 안 나오고요. 나중에 판례 하나 있는데 판례 하나만 보면 돼요. 다음 페이지. 일단 법 조문을 잡을 거예요. 법 조문. 점유권은 법 조문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다음 페이지. 점유 보조자란 말이 나오고 2번 오른쪽 간접 점유 나오죠. 오, 이게 잘 나와요. 여기가. 자,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가 뭔지만 알면 돼요. 편의점 알바. 기초에서 했어요. 입문에서. 편의점 알바생은 편의점 안에 있는 물건을 지가 관리하죠. 하지만 사실상 지배는 하지만 점유자로 보지 않아요. 집에 계신 사장님만 점유자예요. 뭐 지시 복종 관계 그러는데 이 법조문은 30년 동안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자, 오른쪽만 나와요. 점유 보조자의 지위. 3번. 점유 보조자, 편의점 알바생. 점유자가
아니죠. 사장님만 점유자니까. 사장님이 점유자다. 이거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냥 점유 보조자만 나와요.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말 그대로 용어 자체 점유 보조자죠. 점유자가 아니니까 보조란 두 글자가 뜬 거예요. 점유, 사장님의 점유를 보조해 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 보조죠, 보조.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밑줄.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자가 아니니까 지금은 하지 않았지만 점유권에 대한 물권형 청구권, 반환 청구, 점유보호 청구권 세 번째 줄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밑줄 하시고 또 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되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도 되지 않는다. 자, 밑줄 하세요. 반환 청구, 현재의 소유자가 내 물건, 내 부동산을 내 허락 없이 점유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돌려줘 하는 거예요. 즉 반환 청구 상대방은 본권 없이 점유하는 점유자예요. 그죠? 기억나요? 소유권에 대한 물청. 현재의 소유자가 내 토지를 본권 없이 점유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돌려주세요 해요. 그러면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죠. 내 물건을 점유하는 점유자야. 근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예요? 점유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반환 청구 상대방이 점유 보조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왜? 점유자가 아니니까. 결국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도 안 되고 상대방도 안 되는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 하려면 점유권이 침해돼야 돼요. 즉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점유자를 말해요. 점유권자라고 하지 않고 점유권을 가진 사람을 점유자라고 해요. 즉 점유자는 점유권자예요. 얘기를 안 해서 지금 감이 살짝 없으실 거예요. 그냥 밑줄 그어. 지금 이해 안 돼도 돼요. 어차피 오늘은 안 하지만 3월에 점유보호 청구권 하면 이게 이해가 가요. 지금은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도둑놈이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라면 한 박스 훔쳐갔어요. 편의점 알바생은요. 그놈한테 돌려주세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왜?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권이 침해가 되지 않아요. 사장님이 해야 돼. 사장님이. 왜? 사장님이 점유자니까 사장님 점유권이 침해돼야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거든요. 근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침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점유보호자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점유보호 청구권의 주체 안 돼, 반환 청구, 물권의 청구권의 상대방도 안 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점유자가 아니니까. 지금 이거 살짝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이해 가요. 별 3개예요. 별 3개. 3개 묶어서 별 3개. 결키는 점유보조자는 첫 번째 줄. 점유자가 아니다.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되지 않는다. 이거 잘 나와요. 3번 이상 나왔으니까. 자, 간접점유. 지상, 전세,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세 줬죠? 쉽게 말해서 지상, 전세, 임대차, 내 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세 줬어요. 그러면 세입자인 임차인이 점유하죠. 내 아파트를. 갑은 원래 점유하지 않아요. 넘겨줬으니까. 그래도 점유자로 봐요. 어떻게?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직접 살고 있는 세입자 얘가 직접 점유한다고 그러고 세를 주고 이사 간 집을 비워준 주인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2번 나왔으니까 조문도 잘 보시고 그래서 여기가 간접 점유예요. 별 하나 하시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 세 줬어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은 직접 점유한다고 하고 주인은 간접으로 점유한다고 그래요. 즉 간접 점유자는 현재 직접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간접으로 점유한다고 해요. 여기서 이 간접 점유 관계를 발생시키는 임대차 계약을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해요. 이 용어는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중간에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에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된다. 점유 매개 관계 맺죠. 이게 바로 임대차 계약을 말해요.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를 연결시켜주는 법률 관계.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걸 점유를 매개한다 해서 점유 매개 관계. 이 용어만 밑줄 쳐놓으세요. 점유 매개 관계.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를 연결시켜주는 관계. 임대차 계약을 말해요. 자, 다음 페이지. 간접 점유도 여기 3번 간접 점유자의 지위 여기가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간접 점유자 점유자죠?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2번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자니까 세입자 집을 누가 침범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의 직접 점유도 침해됐고 간접 점유자니까 주인의 점유권도 침해됐어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즉 점유자죠. 도둑놈이 지가 가지고 있던 친구한테 빌려줘서 간접으로 점유하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죠. 점유자니까 돌려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간접 점유자하고 점유 보조자는 완전히 반대예요. 결과가. 그죠? 이유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니까.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묶어서 여기도 별 3개예요. 별 3개. 그래서 점유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결론이 가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 그래서 앞으로 세트예요.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다 똑같은 점유예요. 자, 상속인의 점유 4번 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번 봐봐요. 아버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세요. 소유권 있고 살고 계시니까 이 아파트에 대한 점유권도 있을 거예요. 소유권, 점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갑한테 아들이 한 놈이 있어요. 갑다시. 근데 이 놈이 미국에 있어요. 현재. 이 점유권이 상속이 되느냐 그거예요. 자, 소유권 상속돼야 안 돼요. 갑다시는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필요 없죠. 상속 경매. 바로 아버지 돌아가신 즉시 소유권. 자, 점유권은 갑다시가 이 아파트에 대한 점유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자, 이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 있죠. 점유라는 것은 사실상 집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에 있죠.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집에 없네? 점유하고 있지 않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상속돼요. 즉 미국에 있어서 한국인 아파트를 실제 지배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한다고 봐요. 즉 얘가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하고 똑같아요.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세 줬죠. 내가 안 가지고 있어. 그래도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이 미국에 있어서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점유자예요. 이유, 무조건 상속돼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는 죽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어버리면. 그러면 다 상속돼요. 사실상 지배가 중요한 게 아니요. 모든 권리는 다 상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다시가 미국에 있어서 현재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한다고 봐야 돼요. 왜? 점유권이 상속돼야 되니까. 그래서 점유권은 상속돼요. 사실상 지배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법조문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왜 이런 걸 당연한 걸 법조문에 넣느냐? 사실상 지배 개념하고 안 맞으니까. 혹시 누가 뭐라 할까 봐서. 야, 미국에 있는 아들은 점유하고 있지 않잖아. 그딴 엄한 소리 할까 봐서 법에 넣어버린 거예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모든 권리는 다 상속되니까. 5번 나왔어, 기출. 그래도 별 하나. 왜? 안 어려우니까. 모든 권리는 다 상속된다. 점유권도 권리. 사람이 죽으면 권리를 가질 수 없잖아요. 다 상속돼요. 빚까지 상속시켜버리는데. 그래서 사실상 지배가 중요하지 않아. 모든 권리는 다 상속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 지문에 상속인이 실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다면
이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장난쳐. 그러면 이게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홀라당 넘어가 버려. 아, 사실상 지배 안 해? 그러면 안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함정을 파요. 민법이 어려운 게 교묘히 함정이 넘어가도록 문장을 구성해. 그래서 중심을 확 잡아야 돼. 중심을 잡아야 있어야 그런 교묘한 함정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교묘히 넘어가도록 문장을 구성해. 말이 되듯이 문장을 써요. 그러면 홀라당 넘어가 버려. 그러네? 사실상 지배 안 하네? 그 문장에 꽂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민법 중심을 확 잡고 있어요. 중심. 절대 그 현호가는 문장에 넘어가면 안 돼요. 현호가는 문장에.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중심 잡고 딱 있다 없다. 흔들리면 안 돼. 그 함정 문구에.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상속된다. 이게 중심이에요. 사실상 지배? 상관없어. 무조건 상속돼. 오케이. 자, 점유의 모습 갈게요. 점유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점유의 모습. 여기는 꽤 중요해요. 여기 있는 단어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 단어부터 연습해야 돼요. 먼저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점유한다고? 평화스럽게 점유해. 평온한 점유 그래요. 토지에 농사 짓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평화스럽게. 누군가 찾아와서 내 땅이니까 내놔 이런 것도 없고 평화스럽게 평온한 점유. 또 떳떳하게 점유해요. 동네 사람들 다 내 땅인지 알고 공연하게 공공연하게 대외적으로 떳떳한 점유. 공연한 점유. 평온 공연.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요. 소유의 의사. 이게 자주 점유예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 자주 점유. 그 다음 점유할 정당한 권리.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도둑놈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본권. 항상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어떤 권리를 말해요. 그런데 본권이 없어요. 본권 없이 점유하는데 이놈은 나한테 이 토지를 점유할 어떤 정당 권리가 있는 걸로 오해해요. 사실은 없어. 어떤 권리가. 근데 나는 정당한 권리자야. 그렇게 본권이 있다고 믿고 본권 없는데 이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해요. 이걸 선의 점유 그래요. 선의는 원래 어떤 사정을 모를 때 저 몰랐는데요? 이게 선의예요. 근데 점유에 있어서만큼은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저 몰랐는데요? 이게 아니야. 적극적으로 본권이 없는데도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적극적 요소가 들어요. 본권이 있다 믿고. 자, 선의는 항상 어떤 모르는 점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선의에는 과실, 무과실이 나와요. 점유권에서는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본권이 있다고 믿었죠. 이 믿은 데 대해서 잘못,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과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과실, 점유 그래요.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점유, 어떤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점유한다고 그래요. 평화스럽게, 평온, 공공연하게, 즉 떳떳한 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 자주. 본권이 없어요. 선의, 악의는 아무런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 어떤 권리가 있다고 믿고 선의. 자, 반대, 평화 반대, 평온 반대, 폭력. 폭력 점유.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단어. 공연, 떳떳한 점유. 반대, 몰래, 숨어서, 비밀 빚자. 몰래 하는 점유. 시험에 안 나와요. 소유의 의사로 자유점유 반대. 이게 중요하죠. 타주. 타인, 스스로자 주인주예요. 내 스스로 주인이라는 얘기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 근데 타주란 얘기는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주, 타인 소유를 전제로 점유. 소유 의사 없어요.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 타주. 반대죠. 선의 반대말. 악의. 선의, 악의.
악이란 것은 본권이 없죠. 어떤 권리도 없어. 알면서. 이건 똑같아. 알면서. 본권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 과실, 무과실. 그래서 점유의 여러 가지 모습. 단어에 익숙하시면 돼요. 이 단어들이 잘 나와요. 평온, 공연. 되게 잘 나와요. 평온, 공연. 자주, 선의, 악의. 단어만 익숙해지면 돼. 이 의미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그래, 단어 의미는 알아야지. 선의가 어려워. 이거 되게 어려워. 그냥 몰랐는데요? 하면 편할 텐데 본권이 있다고 몰라도 돼요.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오니까. 그냥 선의, 좋은 의미다 그래요. 자, 이 중 자주 점유를 볼게요. 시험은 이게 나오죠. 자주. 대법원 판례예요. 지금 하는 건 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때 자주 점유라고 해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요. 어떤 토지를 점유하는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도대체 소유의 의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데 내가 이 물건에 대한 마치 소유자처럼 이 물건의 소유자처럼 소유자 똑같이 내가 이 물건을 써야지. 그러면 소유 의사라고요. 아, 말이 되게 어려워. 자, 도둑놈을 예를 들게요. 도둑놈이 가방을 도둑놈이 훔쳤어요. 그러면 도둑놈이 가방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도둑놈이 하는 이 가방에 대한 점유가 과연 도둑놈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지.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걸 되게 어려운데 한번 들어봐요. 도둑놈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소유의 의사는 소유자와 똑같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 이런 말이 나와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이지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가 아니라고 그래요. 즉 소유권이라는 이 물건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와 똑같은 지배예요. 이걸 내 것 같이 쓰면 돼요. 자, 도둑놈은 이 가방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 하고 가방을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이 가방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건 아니에요. 그냥 소유자 같이 써요. 지 거야. 훔치면 지 거예요. 지가 사용하고 친구한테도 빌려주고 남한테 팔아서 돈도 챙기고 더 이상 이 가방은 얘게 아니고 도둑놈 입장에서는 지 거예요. 지 것처럼 쓰고 빌려주고 팔고. 즉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내 것처럼 쓰고 팔고 하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요. 이건 내 거야 하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건 내 거야. 법적 소유권이 아니라 내 것처럼 사용하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요. 시험에는 안 나와.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소유의 의사가 되게 어렵거든요. 소유의 의사가 뭐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게 뭐지? 이 단어예요. 소유자, 이 판례 문구예요. 소유자와 똑같은 지배, 동일한 지배. 이건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가 아니라 소유자처럼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소유자로서 점유한다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지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지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지 이걸 타주 점유라고 하는데 속마음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속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 사람 마음은. 그래서 소유의사로 점유하는지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판단 기준에 관한 대본 판례가 시험에 잘 나와요. 사람 마음 소유 의사로 점유하면서 저 소유 의사 없는데요. 또 반대로 소유 의사 없었는데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데요. 거짓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당사자 점유하고 있는 이 점유자의 속마음 내심의 의사로 판단하지 않아요. 내심의 의사가 아닌 점유를 하게 된 원인. 너 어떻게 점유하게 됐니? 점유를 하게 된 원인. 이걸 권원이라고 하는데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결정.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자주타주 여부를 결정해요. 그러면 또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게 또 뭔지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돼. 을이 샀어요. 토지를 샀어. 을은 매매계약을 통한 매수인. 매수인으로서 먼저 등기하기 전에 넘겨받아서 토지를 지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의 이 토지에 대한 점유, 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 같아요.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반 상식으로 판단해야 돼요. 돈 주고 샀으면 이거 얘 거예요. 곧 등기할 거니까. 돈 주고 산 매매계약. 너 어떻게 점유하게 됐니? 네, 저는 돈 주고 샀어요. 매수인의 점유는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면 권원의 성질이 너 어떻게 점유하게 됐니?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이 권원의 성질. 이 권원이 매매죠. 그러면 돈 주고 샀다면 얘는 지 것처럼 지금 쓰고 있겠지? 아직 등기는 안 했지만 곧 등기할 거니까. 객관적인 일반인이 볼 때 당신은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걸로 볼게요. 이게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자주타주를 결정한다 그 의미예요. 을이 점유하게 된 원인 매매계약.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로 봐요. 그러면 을이 그래요. 매수인인데 판사님 저요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는데요. 그러면 판사님이 그래요. 됐어요. 내심의 의사 결정 안 해요. 당신이 거짓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당신은 돈 주고 샀으면 무조건 자주예요. 그게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잖아요.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당신이 돈 주고 산 매수인이라면 무조건 자주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을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한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해요. 그러면 을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인 을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입자는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에요. 타인 소유를 전제로 빌려 쓰죠. 타주라는 게 타인이 주인, 타인 소유를 전제로 하는 점유가 타주예요. 소유서 없다고 봐.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지가 갑의 부동산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빌려 쓰니까 매수인하고 좀 다르게 점유할까?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세입자, 임차인은 당신 타인 소유를 전제로 잠시 빌려 쓰는 사람이니까 당신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입니다. 그래서 권원의 성질에 따라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매매야. 그러면 권원의 성질상 당신은 무조건 자주. 당신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임대차야. 당신은 임차인이야? 임차인은 세입자. 세입자는 당연히 남의 부동산 빌렸으니까 당신은 소유사 없는 걸로 봐버릴게요. 타주. 이렇게 객관적으로 팍 결정해버려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아니에요. 왜?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 판례 문구의 의미예요.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시험 문제 그대로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세트예요.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어느 파트에서든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면 다 맞는 지문. 근데 당사자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로 결정한다. 무조건 X.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결정한다. 무조건 X. 주관적 나오면 X. 무조건 객관적으로 결정해요. 객관적. 그렇죠? 당사자 때 웃어 거짓말하면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지문. 그래서 내심의 의사 아닌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이 두 개가 11번 나왔어요. 이거 5번. 매수인 3번. 세입자 3번. 3, 3, 6에 5번. 11번. 왕별할 거야. 그래서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할만하죠? 제대로 이해하면 이걸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민법이 좋은 게 제대로 딱 이해하면은 그런 거 같네? 그런 거 같네. 그럼 OX가 골라줘요. 안 외워도 돼. 왜?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요. 지문에서 맞냐 틀리냐만 판단하면 돼. 내심의 의사냐? 객관적. 좋은 말이네. 객관적. 그러면 맞는 지문. 내심의 의사로 결정한다 하면 아닌데? X. 매수인? 돈 주고 샀네. 소유의사 있겠네. 자주. 임차인이야 당신? 남의 부동산 빌렸었으니까 소유의사 없겠네. 타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 법조문은 조금 이따 추정력에서 볼게요. 의봅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네요. 자주. 소유의 의사 없네요. 타주. 자, 2번 봐요. 시험은 3년에 한 번 나온 판례인데 흘러가요. 소유의 의사란 게 뭐냐? 소유자와 밑줄.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예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 맨 밑에 봐요. 소유권이 있다 믿고서 하는 점유 아니에요. 즉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믿고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 물건처럼 써. 그러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해요. 여기에 꽂히지 말아요. 여기 꽂히지 마라. 그냥 소유의 의사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거 나오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2번은 그냥 패스. 다음 페이지. 시험이 이제 나오는 거 해야지 우리는. 2번. 여기가 죽으라고 나온다는 얘기지. 자, 자주인지 소유사 없는 타주인지 여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자, 두 번째 줄 봅니다.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점유자. 자, 밑줄. 제가 부른데 그대로 밑줄합니다. 내심의 의사 아니라.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심의 의사 아니라. 이렇게 줄여야 돼요, 단어를. 권원의 성질 밑줄. 권원의 성질에 따라 밑에 바로 가요. 객관적으로 결정. 객관적인 동그라미 빵. 이게 키워드예요. 내심의 의사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객관적. 그래서 권원의 성질. 너 어떻게 점유하게 되니? 점유 취득의 원인. 이걸 권원이라고 하는데 돈 주고 사셨네요. 매수인. 밑줄. 매수인. 내 점유는 자주. 매수인은 돈 주고 산 사람 소유사로 점유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세입자. 자, 지상, 전세, 임차인. 다 밑줄 하세요. 다 타인 부동산을 빌려 쓰는 놈들이죠. 지상, 전세, 임차인. 세입자예요. 세입자는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잠시 쓰고 있기 때문에 소유사 없다고 봐요. 타주로 봐요. 타주. 그래서 위아래 묶어서 왕별이에요. 별 5개 왕별. 11번. 제가 다 씌워놨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 익숙해지면 돼요. 이해하고 이제 나중에 시간 가면서 계속 훈련하면 익숙해지고 외우면 좋아요. 외우면. 근데 일부러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자꾸 듣고 자꾸 보면 외워져요. 자, 여기서 3번 또 갑니다.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해. 즉 매매 계약서가 없어요. 임대차 계약서 없어. 그러면 판사님은 모르겠죠. 불분명해. 그러면 좋은 걸로 추정. 자주하고 타주 뭐가 좋아요? 자주가 좋아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나중에 취득시효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유 모습으로 추정해줘요. 법 전문이에요. 그래서 자 밑줄.
권론이 불분명해요. 어떻게 점유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알면 매매요? 자주. 임대차예요? 타주. 이렇게 갈 건데 몰라. 불분명해. 알 수 없어. 그때는 자주 소유사로 점유한 걸로 추정해줘요. 추정하면 여기서 이제 시험 나와요. 2번. 추정되면 엄청난 효과. 자, 첫 번째 오른쪽. 점유자 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아우, 이게 5번 나왔어. 자주점유를 스스로 점유자는 입증해야 된다. X지문으로 막 나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로 나와야 돼요. 왜? 인정됐잖아. 자주점유라는데 왜 입증을 해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 상대방이 너 타주잖아 임마. 상대방이 반대 사실 타주라는 걸 입증. 자, 상대방 입증 이건 안 나와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그래서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추정되면 추정 효과.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추정되는 사실 자주점유임을 묶어서 1, 2번 묶어서 별 3개 하세요. 별 3개. 그래서 추정되면 항상 추정은 인정되는 거예요. 아, 당신 소유사로 점유했네요. 인정됐으니까 스스로는 입증할 필요가 없죠. 인정된 사실은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 안 될 때 판사한테 응? 이거 산 거예요. 소유사 있는 거예요. 그때 입증의 문제가 발생해. 상대방이 반대 사실. 그래요. 자, 넘깁니다. 자유점유 뭐 판례 있는데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판례. 자, 선이악이 밑줄만 긋습니다.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와요. 197페이지. 본권이 없습니다. 밑줄. 선이점유, 악이점유, 의의 첫 번째 본권이 없어요. 점유할 수 있는 어떤 본권, 권리 없어. 근데 자기한테 점유할 권리, 본권이 있다고 믿고 선이. 본권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악이. 여기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시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선이는 좋은 놈, 악이는 나쁜 놈.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풀어요. 너무 여기에 본권이 있다 믿고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싫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왜?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와. 자, 다음 페이지. 선의 점유, 기타 분류 3번에서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1번 있죠. 3번에 1번 중간. 당연히 과실, 무과실은 어디에서 나와요? 과실, 무과실은 선의에서만 나와. 선의. 본권이 있다. 자, 밑줄. 본권이 있다. 믿은 데 대해서 잘못 있네요. 잘못 없네요. 과실 있고 밑줄만 거예요.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와요. 이 의미가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알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책이 읽히니까.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 오른쪽 점유승계 효과 3번 이 법조문은 3월에 할 거예요. 이거 나와요. 아주 중요한 점 3번 나왔어요. 자, 넘깁니다. 201페이지 점유권의 효력. 오른쪽 201페이지. 자, 여기에요. 여기 이제 드디어 이 동네로 왔어요. 가장 중요한 동네. 점유권은 어떤 힘이 생기느냐. 추정력,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누군가 내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둑놈 내놔. 점유 보호청. 그중 추정력. 법 조문만 하면 돼요. 어떤 점유 모습이 추정된다고 법이 규정해놨냐면 자, 제1항 볼게요. 추정력 제1항. 이 조문에 별 3개 하시고 시험 잘 나와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걸로 추정해줘요. 인정해준다. 두 번째, 선의 점유로 추정해줘요.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해줘요. 결국 점유의 모습 중 4개 모습이 추정돼요. 그죠?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선의, 평온, 공연. 다 좋은 거예요. 평온, 공연. 이거 취득시효 요건이에요. 자주, 취득시효 요건이에요. 선의 점유는 많이 보호해줘요. 그래서 평온, 순서는 평온, 공연부터 읽을게요. 취득시효 요건 때문에 그래요. 평온, 공연, 자주, 선의, 점유는 추정. 자, 여기서 과실 없는 점유, 무과실, 과실 없는 이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법조문에. 무과실, 과실 없는 이 글자는 이 법조문 제1항에 없죠. 즉 무과실은 추정되지가 않아요. 왜? 법조문에 없어. 그래서 내용에서 볼게요.
첫 번째 줄 점유자는 평온, 공연, 자주, 선이 점유한 걸로 추정 밑줄 법조문 그대로예요. 하지만 둘, 셋, 네 번째 줄 다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왜? 법조문에 없죠.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온, 공연, 자주, 선의까지만 추정되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장난치지. 평온, 공연, 자주,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걸로 추정. 무과실을 저기 위에 살짝 끼워 넣어버려. 그러면 X가 돼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이거 묶어서 별 3개 하십니다. 그래서 평온, 공연, 자주, 선의까지만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한대. 무과실 점유는 추정한대.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장난치니까. 저 위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좋은 거면 추정되겠지 밀어버리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돼. 이걸 외워놔야 돼. 이걸. 그래야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냥 외울 게 있어요. 위는 굳이 안 해도 돼. 장난 안 쳐.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 그런데 무과실은 장난을 쳐요. 장난칠 때 잡아내야 돼요. 시험은. 장난치는 파트가 있어. 장난치는 파트. 오케이. 계속 추정, 권리적법 추정은 나중에요. 일일이 다 했다가는 계약법을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 혹시 보강 일정 잡혔나요? 보강 일정. 아직 안 떴나요? 아직 안 떴구나. 나중에 의논해서 잡을게. 자, 10분간 쉬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가장 중요한 거 할게요. 왼쪽만.